안녕하십니까, 김상류입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 경시마 6등급의 1200m 경주 루키 경주로 펼쳐지는 1경주입니다. 루키 경주는 이제 상금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주가 이제 출전마들 자체가 미세마들 그리고 2,475만 원의 1위 상금을 놓고 5등급 상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경주 경험이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4번마 왕최고와 5번마 애플스타일. 그 중에서 이제 왕최고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왕최고 같은 경우는 전 경주 조교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걸 조합을 못했는데 조교 우수였다. 그런데 외곽이 불리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모래를 맞으니까 또 안 뛰는 모습. 근데 직선에서 진로가 열려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루 장군을 이겼던 그런 부분인데, 당시 이제 마루 장군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적중에 실패를 했던 경주인데, 여하튼 금화 포머스트와 동반을 시합사는 출발 연습도 병행을 했고, 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두권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5번마 애플 스타일도 뒷심은 상당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0주 마방에서 카라 K와 더불어서 두 마리를 내놨죠. 카라 K도 주행심사 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지금 이제 신의 마들 3번마 관악산조이, 7번마 베스트조이, 그리고 형무상, 이 3두가 일단 객관적으로는 선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왕최고가 선두권에 합류를 하면서 아마 모래를 맞지 않고 타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게이트 조건을 보면 관악산 조이가 가장 게이트 조건이 좋아요. 조이러키 자마인데 주행심사 시 모습은 외곽이 불리기 때문에 잡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나름대로 걸음이 살아있는 모습이었고 출발 연습을 병행을 했고요. 주행심사 시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걸음은 7번마 베스트 조이죠. 베스트 조이의 걸음이 상당히 높았고 완성도가 이번에 위산 4금 등의 월드 피플과 동반을 지운 모습이고, 신영철 기수의 이제 통산 800승을 1승만을 남겨두고 있고, 망아지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망아지 때 보면 이게 출발이 안 돼가지고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얼마 정도 원활하게 끌어내냐. 왜냐하면 7번마 베스토이의 걸음의 완성도는 상당히 있는데 게이트 2점으로 주행심사의 선행을 나왔다. 마찬가지로 형무상도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나가서 종반 걸음이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말들이 지금 모래를 맞았을 때는 또 어떨 것이냐, 외곽을 타고 나가는 전개에서는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조건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지금 3번마 관악산 조이를 오히려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6번마 마이티 러시가 출전 취소가 된 가운데 3번마 관악산 조이를 좀 눈여겨보고 있으면서, 나머지들 뭐 1번마 카라케이도 취임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2번마 자이언트 보스도 카라케이 자이언트 보스 취임 능력들이 있죠. 거기에 5번마 애플 스타일, 9번마 칸맥스, 자, 이런 말들이 취입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력으로 취입보다는 최근에 이제 과천주를 보면 선두권에 이제 경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경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로 편안하게 갈지.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관악산 조이와 왕최고의 현장 상태를 살피고 두 마필 중에서 충마로 공략을 가려고 하는데, 세 마필 중에서 3번 관악산 조이, 4번 왕최고, 8번 형무상 중에서 김용근 기수도 이제 놀다 왔기 때문에 충마로 공략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관악산 조이를 충마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신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 경주를 가려고 하는 마필은 바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도라도 흥부죠. 이게 이제 이번 주 새벽 조교 이야기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주행심사 시 6월 20일 날 주행심사 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봄이에요. 봄부터 이 말을 주목을 했었는데,
보면은 출발 능력이 걸음은 상당히 좋은데 출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6월 20일 날 주행심사 시도 출발도 잘 안 되고 모래 반응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전에서 이 말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근데 모래 반응이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발 능력이 향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흥오름 자마인데 뭐 혈통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된, 그리고 10조에서 정우익 조교사가 사양 관리를 했던 말이 흥오름이죠. 예전에 뭐 누네스 기수가 타고도, 과거에 누네스 기수라는 기수가 있었죠. 그 기수 누네스 기수가 타고도 입상을 했던 말이고, 이번에 트레보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을 하면서 기승을 해요. 트레보 기수가 아무래도 부담 중량에는 상당히 이제 좀 괴로운 것 같아요. 54kg, 자기 말로는 53kg까지 탄다고 했는데 54kg 이상짜리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조교를 하고 못하고 뭐 카시미 타는가?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엘도라도 흥부가 현장 상태가 이상 없이 괜찮다라면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흥부를 최대 관심 마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8월 31일 토경마 서울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칸누투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고, 마이야 기수는 출발 능력이 상당히 있는 모습이고 전 경주의 현장에서 굉장히 상태가 우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덜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물론 그 당시 임다빈 기수가 최근에 이제 승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7월 6일 날 경주에서는 이혁 기수가 기승해서 내측으로, 그러니까 내측이 정말 무거워서 내측으로 가면 다 죽고 있는데 전개가 내측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5위에 머무르고 말았죠. 물론 이제 의동이 있었습니다만, 의동 발급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거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내측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전개의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마이야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는데 양우지 근육통 등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워낙 뭐랄까, 사조마방이 최근에 승부가 너무 안 되죠. 이것도 뭐 조교 모습은 아주 컨디션 살랑살랑 정말 좋습니다. 컨디션 정말 살랑살랑 좋은데 양우지 근육통이야 뭐 하루 치료를 받았으니까 의증으로 보면 되는 거고, 고체현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의증으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번 경주를 이제 추천 경주로 한번 이 경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추천 경주를 공략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현장 상태를 봐야 돼. 왜냐면 바로 미스 콩코드를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16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33조에서 30조로 마방을 이적해서 마주도 변경이 됐죠. 최상일 마주에서 최상기 마주로 뭐 형제지간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 변동 자체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주 변경을 하면 바로 이제 출전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텀이 좀 필요했던 거고, 궁평에서 휴양을 하고 오니까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와주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최상일 마주의 말 중에. 그래서 이제 최상기 마주로 변경을 했고, 이게 마방을 이적했는데 왜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30조 마방이 그래요. 토니 마방이 조교 모습과 실전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교 때도 거의 모든 말을 똑같은 조교 패턴, 획일적인 조교 패턴을 시행을 하다 보니 뭐 꾸준한 성적이 안 나오죠. 꾸준한 성적이 안 나오고 인기미디어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게 지켜주지를 못하는 토니 조교사. 그런데 일단 모래를 맞춰가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초반이 안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새벽 조기시 모래를 잔뜩 맞춰가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 미스 콩코드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전 주루 흐름과 말 상태가 괜찮다면 미스 콩코드, 왜냐하면 이 편성이 칸누트가 선행을 가면 편해요. 칸누트가 선행을 가면 편한데 안쪽에 이스트 킹스턴 헬카심 기수가 워낙 또 순발력이 빠르고요. 안쪽에 이제 가문 파티도 포진돼 있고, 순발력 좋은 말들이 의외로 포진돼 있어요. 한 3, 4두 정도가.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경합상 스카이텐까지 됐죠. 4두. 이 4두가 순발력이 워낙 좋고,
11번만 스카이텐 같은 경우는 전 경주 무너졌던 이유는 당시 11번 이상규 기수와 엄청나게 선행 다툼하면서 오버페이스를 갔고요. 김영gun 기수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리면서 레이스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모두가 무너져버리고 용비천이 날라왔죠. 물론 이제 용비천 인기 8위였던 말. 자, 이 말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큰 배당이 터지면 용비천일 것이다. 그런데 전개가 또 그렇게 만들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이 말은 이제 취입도 되는 말인데 전 경주는 게이트 조건을 활용한 김영gun 기수 욕심이 화를 불렀던 경주죠.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PNS파도 있죠. PNS파. 이것도 김옥성 기수 또 선행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스 콘코드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데 인기 5위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가겠고 뭐 상태가 별로고 칸누트가 워낙 압도적인 상태를 보인다라면 추천 경주를 포기를 하고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천 경주 후보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시마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충마를 선정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사실 이제 조교 때 이거 충마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임다빈 기수가 불안합니다만은 바로 파이널고였어요. 전 경기도 입상을 끌어냈죠. 그런데 이번엔 뭐 더 좋다라고 느꼈습니다만 전주부터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으로 준비를 했고 이 편성이 1번만 울트라망치부터 선두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뚝심이 있는 파이널가 물론 이제 그 전반적으로 뭐 주법의 완성도가 이렇게 높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너무 외곽으로 밀려났고 또한 임다빈 기수의 최근 부진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죠. 모쿠슈라는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조시라고 그러죠. 상태. 우리 흔히 이제 조시라고 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유튜브니까 조시가 올라오지를 않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순위권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전 경주에는 아주 논바닥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모쿠슈라 엘도라도 흥부와 동반 훈련했고 출발 연습도 병행을 했어요. 왜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7번만 미트 플레이 현장 체중을 봐야죠. 최근에 체중이 계속 빠져요. 전 경주에도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등을 해서 인기에 대한 가치를 지켜주지를 못했고, 뭐, 그 당시 뭐, 칠산대교가 입상을 했던 경주니까, 논바닥 주로 해서 역시 민트 플레이도 16전을 뛰면서 우승 없이 2위만 한 번 한 말이에요. 그게 인기 1위란 말이죠. 거기다 417kg, 첫 체중 안말이란 말이죠. 말이 적게 나가는. 첫 체중 안말의 대표적인 말이 6번만 민트 플레이. 그래서 이제 순위권 5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승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약에 체중이 빠졌다고 하면 이건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요. 3회 번쩍입니다. 전경주 워낙 현장의 상태가 좋았습니다. 당시 이 말을 깜빡 속을 뻔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나가면서 부정구보를 보였는데 부정구보를 보이니까 박태준 기수가 충분하게 몸을 풀어줬어요. 심박을 끌어올리면서 몸을 끌어올리니까 컨디션이 쭉 올라오면서 말이 완전히 풀렸고 그래서 또한 게이트 2점까지 더해지면서 입상을 끌어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담 중량이 지금 3.5kg가 늘어나서 이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안쪽에 1번만 울트라망치입니다. 유승환 기수 이게 뭐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상태가 전 경주에는 울트라망치 안 좋다. 배제를 했죠. 인기 2위입니다만 뭐 잘랐어요 이거. 그런데 그때보다 상태는 올라왔어요. 상태는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 강도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7번만 그로우는 뭐 선행도 같다, 취입도 같다. 말 자체는 좋은데 뭐 종잡을 수 없는 널뛰기 전개를 가져가고 있어서 그렇죠. 3번만 우주의 봄도 상태는 굉장히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김성현 기수라는 점. 4번만 분당 쓰나미는 취입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백은 있습니다만 장출 기수라면 이건 선행을 안 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모쿠슈라가 현장 상태만 괜찮다라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모쿠슈라에 집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시마 5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게 경주는 선행은 8번마 원평 광야가 선행을 가죠. 2주 만에 출전을 했어요. 3km가 늘어났고 아주 편안한 선행이 가능합니다. 30전을 뛰면서 2번의 우승. 선행에서 이기냐 지냐 버티냐 못 버티냐. 이번에도 안말 한정 경주이고 전 경주도 안말 한정 경주인데 고민이 많이 되죠.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2번막 퀸 아비게일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고 전 경주 이런 말씀이 드렸죠. 이 말이 조교 우수마다. 조교 우수만데 추입이 안 되니까 빼자. 주로가 가벼우니까 그래 적중으로 연결을 시켜드렸고 이 말은 뺐습니다. 그런데 인기 6위인데 올라왔단 말이죠. 이때 조상범 기수였고 이번에 이동화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어요. 아직도 조교신 모습은 속보 걸음이 아주 원활하진 않아요. 전반적인 밸런스가 엉키는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양재지 파행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여주는 뒷심, 이 편성의 뒷심은 가장 위를 가지고 있는 또 분명해요. 이동환 기수라는 점에서 추임막.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 안 나오는 최근에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 말이 엉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1번마 울트라히트입니다. 투 아너 앤 서브의 테미즈 빅트리스 자마. 글로벌리티 전 형제 말이죠. 혈통적 기도치가 전 경주 품어져 나오면서 입단을 끌어냈고 이번에 1번 게이트면 아낄 이유가 없어요. 이번 주에 이제 조교를 가는데 제가 한 5시 40분 정도에 조교장에 들어가 6시 10분부터 조교를 하니까 좀 일찍 가는 편인데 가고 있는데 최범만 기수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저랑 이제 같이 들어가 경마장 입구를 같이 통과를 했어요. 최범만 기수가 깜짝 놀랐죠. 최범만 기수 간헐적으로 일찍 나오긴 해서 가끔 보긴 하는데 외국인 기수들이 들어오면서 실력들이 장난이 아닌 게 이제 느껴지니까 최범민 기수도 상당히 이제 성실하게 조교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이번에도 출발 연습을 병행을 하면서 열심히 시켰죠. 원게이트 뒷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전 경주 워낙 원사이드한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서머 파티 최근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말도 이제 널뛰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널뛰기 상태. 지난 7월 7일 날 우승을 했을 때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워낙 상태가 좋았죠. 금요일 날 상태가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9번마 컴포리트 파티가 지금 트레보 기수가 조교를 하고 트레보 기수가 52.5를 못하니까 카심 기수로 기승을 했어요. 최고 게임과 동반을 하면서 열심히 조교를 시켰기 때문에 10주 만에 출전을 해도 요거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빅브릿지 상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만 본다면 빅브릿지가 저는 오히려 더 상태도 좋고 전개적인 부분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빅브릿지의 상태는 좋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직 충마를 여러 가지 면에서 충마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3마리 중에서 충마로 가려고 합니다. 울트라이트, 빅브리지, 컴포리트 파티 3마리. 그러니까 퀸 아비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가지고는 가는데 충마로 공략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3마리 중에서 충마로 공략 가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빅브릿지를 조금 더 가능성을 보는데 빅브릿지 역시도 전 경주 분할이 된 경주에서 입상을 끊어냈던 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별개로 9번 게이트 입상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전개가 더 좋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울트라이트의 잠재력 그리고 게이트 조건 그래서 1번과 3번 일단은 1번과 3번에서 충마를 가는 게 맞다라고 1번과 4번이죠. 1번과 4번에 충마를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컴플리트 파티 현장 상태는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기도는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월말 경주다운 조금 난해한 난이도가 있는 경주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서울 6경주 국내시마 5등급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추천 경주로 공략을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경주로 갈까 생각을 하는 경주이고 일단 뭐 추천 경주로 공략을 가고 싶은 말은 바로 2번마 탑다이아입니다.
전경주는 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김용국이 기수가 기승해서 6월 15일 경주 인기 1위였을 때 선행뻑이 돼버렸죠. 페이스 안배를 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선행을 하면서 무너지고 말았던 말이 탑다이아예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큰 그런 경주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오랜 기간 조결해서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텀이 길어졌죠. 텀이 길어졌는데 조결은 잘 돼 있습니다. 조교는 열심히 잘 준비를 했다. 8월 30일이 토요강마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시만 4등급의 17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뭐 티즈 모닝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티즈 모닝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경주고 전 경주는 이제 1800m를 뛰면서 이게 당시 1400, 1600이 있었는데 1400, 1600을 안 쓰고 1800으로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그 당시 이제 열받는 게 인기 9위의 블루인디를 주력으로 티즈모닝의 블루인디를 주력으로 공략을 했어요. 인기 9위짜리를 주력으로 공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정말 홀리데이가 오면서 깝깝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전개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티지 모닝은 이번 경주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8월 31일 토경마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시마 4등급의 1300m 경주, 분할이 된 경주죠. 이 경주는 일단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배당판을 주도할 겁니다. 5번마 캡틴 다이아, 캡틴 타임, 6번마 그박 다이아. 캡틴 타임 같은 경우에 전 경주 4코너에서 김용근 기수가 저는 좀 잘못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상을 했어야 마땅한데 최근에 이제 연속적인 아쉬움이 남고 있고 이번에 레이팅 48로 전 경주 대비해서 2가 올라가서 조금 이제 승급 착순에 승분 착순에 좀 걸려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충마로 가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뭐 상태 걸음은 이상 없이 유지가 돼 있고 복귀당으로 완벽히 잡히는 말이죠. 요것만 금악다이아입니다. 전 경기 입상을 끌어냈고 뭐 그 당시 그 복승식보다 3복승식을 공략을 해서 적중을 시켜드렸단 말이죠. 이번에도 좋습니다. 이번에 좋고 저는 그래서 뭐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그 다음에 승급 착순에서도 자유로운 물론 이제 전개적으로 본다라면 이번 경주가 외곽의 레이디 하나비 송암 목장에서 휴양을 하고 23주 만에 출전했는데 순발력은 완벽히 살아있는 레이디 하나비가 외곽에 포진도에 있고 인기 3위는 천마평정이죠. 자,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출발 때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전 경기에 방해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이 밀려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끌어냈단 말이죠. 김용국 기수 의욕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이제 경주 중반까지는 사실은 천마평정 입상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이 그 전에 13초 7, 13초 6 뭐 이렇게 나오던 말이 전경 14초 7이란 말이죠. 그렇게 방해를 받아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붙어 들어갈 수 있겠고 김홍gun 기수가 그런데도 캡틴 타임에 선택을 했어요. 저는 전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악 다이얼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내리면서 한번 가져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캡틴 타임 배제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악 다이얼을 좀 더 중마로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 복병이라면 복병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뭐 레이디 하나비도 선행을 가면 복병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선행 여부가 관건이 되겠는데 최근에 1600, 1600, 1600을 뛰고 거리를 줄여놓은 2번마 시선집중 이철경 기수 기승인데 상태 자체는 괜찮아요. 상태 자체는 괜찮고 또한 3번마 비아리카가 있죠. 코지 기수 기승했는데 초반이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초반을 못 끌어내고 있는데 이 초반을 끌어낸다라면 초반을 끌어낸다. 코지 기수가 초반을 원래 이 초반이 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코지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는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걸음이 꽤 나오기 때문에 의외로 안쪽 게이트의 유리함을 가지고 2번이나 3번에서 복병 역할, 다코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들이란 말이죠. 요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복병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토경마 서울 9경주 역시 분할된 경주입니다. 8경주와 더불어서 분할이 된 경주고
또 이제 인기 1, 2, 3위가 제축 2호, 2호, 풍은지마, 라온 티모스 6, 7, 8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양은 선상이 현장에서는 배당판에 바람이 들어오겠고, 외곽으로 밀려있어 헤리카싱 기수가 워낙 또 잘 타고 있으니까 팔려주겠죠. 그래서 이 5마리가 아주 강하게 팔려주겠고, 나중에 배당 막판에는 이제 정우주 기수까지도 팔려주는 경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축마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경주예요. 먼저 제축 2호입니다. 자, 이 제축 2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랐죠? 죄송합니다. 제축 2호 같은 게 계속 잘랐는데 5월 23일 날 거세 후에 두 번째 경주인데 두 번째 경주였는데 전 경주가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경주죠. 전 경주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 상태가. 이번에 라온 티모스와 같이 병행 훈련을 했어요. 병행 훈련을 했는데 뭐 신영철 기수가 이제 이게 라온 티모스를 먼저 가죠. 전 경주에 2위인데 입상이 실패를 했죠. 이게 안 풀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3복성식을 공략을 해서 8.5배를 적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영철 기수 최근에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스스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전개적인 충돌 부분 다운도전 못하겠고 탄핵막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제축 이호는 이제 체중 부분을 살펴봐야죠. 체중이 많이 최근에 빠졌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늘어난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번보다는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뒷심은 1번 한양은 산삼은 한양이 가장 좋죠. 전경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산삼은 한양은 전경 추천경주 주력막권이었죠. 산삼은 한양의 유레카로 추천경주로 공략을 해서 9.3배 주력막권으로 적중을 해드렸고, 그 당시 인기 1위였던 스톰가일 아주 그냥 불안하다 말씀드렸죠. 조교불량이니까. 뚝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근데 줄어든 거리가 좀 고민이 돼요. 오히려 앞마리기 때문에 2kg 감량 조건이 좋아요. 근데 그래 산삼 한양은 먹은 게 있어서 우리는 가져가야 되겠고, 일단 풍은진마를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해봐야 돼요. 전경 윤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입상을 끌어낸 것도 끌어낸 거지만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입상을 끌어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혈통적으로도 미드 슌맨자마 그런 혈통의 기대치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선행 일변으로 뛰었던 말이 전경주에는 추입이 유리했던 경주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인이글에게 종반 덜미를 잡혔던 부분은 선행마가 좀 불리했던 그런 경주로인데 입상을 끌어냈어요. 외선 4등급의 엔딩 파이어와 동반릇이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5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말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금요일인 오늘 아침에도 빠른 구보를 나가주는데 풍은지마 말 상태 좋더라고요. 그래서 풍은지마를 충마로 가도록 하겠고, 아르고탑이라든지 심지어 월드킹맨까지도, 이제 월드킹맨 같은 경우는 과거 CC1 기수가 한국에 와서 첫 입상을 했을 때 이걸 우리 999 적중을 해드렸단 말이 월드킹맨이죠. 그런데 5번마 나이트 참도 좋아요. 전경주 너무 위각 전개를 가져가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전개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상태를 봐서는, 금요일까지 조개 상태를 봐서는 풍운지마 승마로 공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3번마 자꾸 왜 그러죠? 3번마 퀸터 임다빈 기수 기승했고, 전경주 모래를 맞으니까 안 뛰는 모습이었는데 직선에서 진로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왔고, 이번에 조교 모습은 더 좋아요. 조교 모습은 더 좋고 뒷심의 수도 아주 강한 뒷심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전개적으로 이번 경주가 그리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퀸톱 자체가 전 경주 같이 추후미권 전개가 아니라 4코너에 선두권 합류해주는 이런 전개가 아니라 좀 더 앞선 전개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퀸톱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4번만 썬더 A1이에요. 자, 이 말이 전경주 보여줬던 모습이 워낙 강했죠. 마체도 왜소한 말입니다. 전경 체중이 13kg가 빠져서 이것 때문에 잘랐더니 홀라당 들어와 버렸죠. 워낙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어떨까 했는데 전경주 선행이 불리했던 경주로예요. 그런데
체중이 13kg가 빠져 420kg대. 세 번째 외곽으로 전개를 하고도 종반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두 가지죠. 체중이 빠졌고 자신의 장기인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에게 굉장히 불리했던 경주로 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단 말이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시기성 식욕부진 처치를 한 게 나오는데 주사를 맞고 했는데 이제 2등급의 대환구와 동반 훈련을 했고, 그래서 체중 부분은 아마 증가가 되지 않았을까. 체중이 증가된다면 오히려 이 말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번마 시대의 명작 같은 경우는 코리아 호스랜드에서 휴양을 하고 왔어요. 이제 코리아 호스랜드는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 휴양을 했기 때문에 사양 관리는 굉장히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체중이 주행심 다시 24kg가 빠져나왔었는데 수영 조교를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원래 문세영 기수가 기승회적으로 준비를 했던 말인데 문세영 기수가 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고, 서부 챔프는 뒷심이 상당히 뛰어난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주로 자체가 엄청나게 가벼운 주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은 1400이 아니라 160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경주는 4번, 3번 이 두 마리를 기본 막건으로 갖춰야 되겠고, 다코스는 5번마 썬더우스죠. 최근에 1800을 뛰고 거리를 줄여놨는데 2주 만에 출전을 했고, 말 자체가 워낙 좋게 강도가 강한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워낙 좋게 유지가 돼 있다. 그래서 썬더우스가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 3번, 4번을 일단 기본으로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들을 유동적으로 공략을 하는 경기로 삼아봐야 되겠습니다. (8월 31일) 토요경마 서울 11경주입니다. 국내시마 3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1600m에서 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자, 이번 경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들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번마 주몽천하부터 시작해서 2번마 뱅칼 프린세스 1번, 2번이 선행을 나가려고 할 거고, 4번마 자이언트 스텝이 최근에 이제 거리를 이겨냈던 부분, 6전을 뛰면서 5번의 입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최근에 5번 입상을 연속으로 끌어주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이번에도 김용근 기수가 국내시마 3등급의 순간 터치와 병행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뭐 조교 모습은 전 경주보다 더 좋다라고 느꼈어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조교 모습이 더 좋다라고 느꼈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지 않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조교 모습으로는 충마로 공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번마 뱅칼 프린세스도 조교 모습이 좋아요. 특급대로 에이스 사이 코코 등과 동반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선행을 나갔을 때 더 잘 띄워주는 말이에요. 모래 맞는 것보다는 선행을 나갔을 때. 그래서 안쪽에 주몽천하와 다투어야 되는데, 주몽천하 1번 게이트 전경유의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세영 기수 기승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걸음은 다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안 되는 편성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8번마 럭키 파티도 전 경주 잘랐죠. 그런데 마이티 탭을 놓고 공략을 했던 경주, 이번에 김정준 기수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고, 10번마 선의로드도 선행을 나가야 더 띄워주는 거예요. 전 경주 불안하다는 말씀 드렸고, 역시 이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선행을 나섰을 때 더 띄워주는 모습이고, 물론 하악 절치골 골절 이후에 돌아와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하악 절치골 전혀 문제가 없다.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5월 26일 날 경주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하악 절치골 골절 이후에 돌아와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때 이제 마사이 방송하면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6번마 굿니스는 4조에서 37조로 옮겨서 첫 번째 경주입니다. 두 번째 경주입니다. 그 과정에서 궁평목장에서 휴양을 했었고, 5월 6일날 옮겨왔으니까 두 번째 경주인데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고, 강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클럽 D도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2주 만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교 모습은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충마로 공략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2번마 뱅칼 프린세스는 기본으로 달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를 주역으로 공략을 하고 나머지들을 선택적으로 방어막건으로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는 11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